하겠습니다. 국어에 어제와 오늘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요 기간은 알고 계셔야지. 중세국어 하고 있어요. 체크합시다. 고려 시대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사용되던 국어를 말합니다. 중세국어 전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 중세 후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중세 전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으로 주로 고려시대고요. 그렇지 않을까? 조선의 중세국어 후기, 훈민정음 창제 이후라서 국어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글이 이제 많이 남겨지게 될 테니까 그 정도 확인. 여러분들 오늘 꼭 외워두셔야 될 거는 이 포인트.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라는 것 확인. 밑으로 내려오죠. 현대국어는 그렇게 읽어만 봅시다. 개화기 이후, 가보개혁 1894년 이후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말과 글이 국어로 인정받지 못하겠으나 하여튼 외놈들 그냥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마련되면서 여기 분명히 일제강점기인데 얼마나 노력하셨었을까. 독자적인 표기 방법을 확립했다. 요게 이제 현대의 한글 맞춤법으로 이어지는 거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중세국어의 특징. 지금부터 이제 온통 외우기죠. 옆에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첫 번째, 성조. 단어 뜻을 얼마나 잘 기억해 두느냐가 시험 성적을 가를 거다. 첫 번째. 16세기 말의 소멸. 왜냐하면 엄청 복잡해. 그래서 금방 없어져. 중세국어의 상성이었던 음절은 대부분 현대국어로 남아있다. 중세국어의 상성이었던 음절이 대부분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남아있다. 나머지는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 나타나서 보죠. 다시 성조.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이 말 중요하다 그랬죠? 소리의 높낮이.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중세국어 시즌 1 교재에 계속 표시되어 있어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다 라는 것 꼭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성, 거성, 상성. 저는 입성까지 하나 더 써드렸었는데 그거는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일단 평성, 평범하니까 점이 없어. 낮은 소리, 옆에 점이 없죠. 거성, 높은 거야. 사실은 갈 거짜기는 한데 그냥 저기 거성 박명수 할 때 생각하면 돼.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점 한 개 찍어준다. 높은 소리, 점 하나 찍혀 있죠. 상성은 두 개입니다. 왜냐? 낮았다가 한 개 찍고 높아지는 또 한 개 찍어서 그래서 두 개. 그래서 얘네 읽으면 나, 미, 말 요 정도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상성이 옆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상성은 나중에 현대 국어에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현대 국어에 긴 소리,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것 확인. 밑에 모음조화라는 애들도 또 있죠. 모음조화 체크.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양성모음은 아래 오, 야, 요.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우, 여, 유 이런 애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토끼가 뛰어갑니다. 깡총깡총. 작고 귀엽고 좀 밝은 애들 있지. 캥거루가 뛰어갈 거야. 껑충껑충. 무겁고 큰 애들 느낌이 있죠. 그런 애들인 거지. 다른 예로는 이런 것도 있지. 빨갛다, 벌겋다, 파랗다, 펄었다. 이 느낌이 있어. 그치?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이 덜 돼 있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모으는데 언제요? 라고 물어보면 체언 더하기 조사가 올 때. 앞에 체언이 양성이면 뒤에 조사도 양성으로, 앞에 체언이 음성이면 뒤에 조사도 음성으로 이런 거지. 다음 또 뭐가 있냐? 동사 형용사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과 뒤에 변하는 부분
어미가 결합할 때 앞에 어간이 양성이면 뒤에 어미도 양성. 앞에 어간이 음성이면 뒤에 어미도 음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밑에 확인해 볼게요. 수매는 이거야. 옆에다가 쓸까요? 쓰다의 쓰 더하기 명사형 어미 두 개가 있었고 부사격 조사 아이의 애 어이의 애 요렇게 있었는데 자 볼게요. 이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야? 쓰다의 의가 음성이니까 양성 양성 둘 중에 음을 골라 쓰는 거고 부사격 조사 애가 있었는데 의가 음성이었으니까 음성 애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애. 탈락해서 애. 이어적기 하는 거니까 수매. 요렇게 확인이 되는 거다. 됐을까?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바람에 바람 더하기 애저 앞에 뭐로 끝났어? 아래 양성으로 끝났지. 뒤에 부사격 조사는 아이의 애와 어이의 애가 있었는데 앞에 오는 바람의 아가 양성이니까 양성 애를 쓴 거라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밑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나타나 있고요. 이어적기는 연철 체크할까? 어디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요거를 또 다른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표음주의적 표기. 표음주의적 표기라고 합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끊어 받침을 뒷말의 초성, 이응 자리에다가 갖다 채워놓고 마치 두 글자가 이어져서 연속되어 쓰는 것 같은 것 이어적기 연철. 말싸미는요. 뭐 더하기 뭐예요? 말쌈 더하기 이지.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으니까 미음 넘어간다고. 깊은은요. 깊다 더하기 은이지. 프가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가말에 아니 그칠세라고 했을 때 말 더하기 에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지. 가말에라는 단어에는 우리 할 말 많이 있어. 뭐 있어요? 가말에 리을이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가말에 부사격 조사 아이 어이 다 있었는데 굳이 아이를 썼다. 왜? 앞에 아가 양성이니까. 그냥 이 단어는 모음 조화도 지켜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면 되냐? 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래야 씁니다. 방점 사용하고 있어요. 성조 있었단 얘기죠. 리을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어적기 했고요. 부사격 조사 중에서 굳이 아이, 애를 썼습니다. 왜? 모음 조화 지켜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단어에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연습하셔야 한다. 밑에 끊어적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태 소의 모습을 밝혀 적었다. 요거는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뜻을 밝혀 적는다. 표의 주의적 표기. 현대국어하고 비슷하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가 붙어도 앞말의 받침은 그대로 두고 뒷말의 조성에 이응을 적는 것. 현대국어하고 가까운 표기지. 몸이면은 몸 더하기 이며 들오는 들다 더하기 온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엄청 간단한 건 A, B, C, D, E 해놓고
표기 방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표기 방법이 다른 것은, 중세국어 시기의 일반적인 표기법과 다른 것은, 그런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끊어적기, 분철, 얘네들 찾으시면 된다. 옆에 모음조화는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보다 엄격히 지켜졌지만 16세기 아래 아의 소실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는 뒤에 관련된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래 아가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변하고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변하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문란해진다. 그게 왜 모음조화 문란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래 아는 기본적으로 양성이지. 근데 으라고 하는 음성으로 바뀐다고. 일관성 있게 음성으로 바뀌나? 아니요. 또 어떨 때는 양성으로 바뀐다고. 양성이 음성이 되기도 하고 양성이 되기도 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모음조화 혼란이 생긴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초반에는 이어적기가 대세. 그 다음 끊어적기가 좀 확대가 됐고 이후로는 둘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 왔을 때는 끊어적기가 훨씬 많이 늘었다 정도 확인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어두자음군이라는 애들이 있죠. 어두자음군 역시 용어니까요. 음절의 첫 소리에 이게 중요한 거야. 받침이 아니야. 초성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발음됩니다. 근데 말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요 사이에 서로 다른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발음됩니다. 서로 다른. 그래서 뜨들에서의 뜨, 브드, 얘가 어두자음군. 수메에서 초성에 있는 브스, 얘네가 어두자음군. 비읍으로 시작하면 비읍계, 시옷으로 시작하면 시옷계 합용병서. 브의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다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얘는 브드들 아마 이런 식으로 발음했을 거예요. 부수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거다. 비읍은 어쨌든 소리 난다. 옆에 오른쪽 어두자음군 크게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와 시옷으로 시작하는 시옷계가 나누어서 쓰이다가 17세기 즈음에는 모두 된소리로 변했습니다. 밑으로 나오죠. 병서라고 되어 있고요. 병서 체크. 초성이나 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인데 여기도 또 말이 빠졌네. 초성이나 종성을 무엇을 모음이 아니라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병서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 연서 이렇게 확인해 드렸었지.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합용병서라는 애가 있어요. 가로로 나란히 쓰는데 합쳐서 씁니다. 합쳐서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각자병서라는 말이 있어요. 지들끼리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겁니다. 병서는 가로로 나란히,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쌤, 그러면 연서의 방법이 쓰여진 거는 뭐 있어요? 무, 브, 뿌, 프라고 하는 입술 소리 밑에 이응 붙여서 쓰는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 이런 애들이 있었다. 밑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체크.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한자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지. 한자 너 이거 발음해봐 어쩌고 그거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얘기해 주는 게 동국정운이란 책이고 그 책에 의하면 한자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말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고칩니다.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상적인 한자음을 표기하는 것이다. 이상적 한자음 표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현실적인 한자음 아니다. 옆에 볼게요. 실제 통용음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한자음. 현실적인 한자음 아니다. 왼쪽 한자를 적을 때에는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체계를 갖추어 표기를 합니다. 다음 받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음가가 없는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을 받쳐서 적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 엉쟁이 아니라 어제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다음 이영보레라고 되어 있고요. 리을 받침 한자는 반드시 리을 여린 히읗으로 표기한다라고 해놨는데 이영보레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으로서 레를 보충한다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으로서 여린 히읗으로 레 받침 리을을 보충한다. 이런 거겠지. 요거면은 뭐예요? 한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어디가 있냐? 얘네들 어떻게 써야 돼? 초성, 중성, 종성, 리을 다 갖춰 썼어. 근데 한자인데 리을 받침이야. 옆에 여린 히읗 써. 해일,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췄어. 그런데 한자지. 요렇게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김철수 씨 이름을 쓰면은 어떻게 쓰겠어요? 김, 철, 수. 김철수 씨 하지 말고 강철수 씨 할까? 강철수 씨. 강철수 씨. 요렇게 있다 이거야. 그러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하면 어떻게 써야 돼? 강의 받침 이응은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옛 이응으로 써야지. 한자인데 받침 리을로 끝났죠. 뒤에 여린 히읗 써줘야지. 수, 초성, 중성만 있죠. 종성까지 갖춰야 되니까 소리 안 나는 이응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을 거예요? 강철수씨 이렇게 읽었겠지. 물론 강철수 된소리 발음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으면 된다. 됐을까요? 시험 문제는 뭐예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줘. 그리고 온갖 글씨에 A, B, C, D, E, F, G 해놓는 거지. 저거에 해당되는 표기법 찾기. 아니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어긋난 것 찾기.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적용되어 있는 글자의 밑줄 그어놓고 서술형 문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됐나요? 그래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시험 낼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다양하다. 그래서 꼭 알아두어야 한다. 밑으로 내려오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변화인데 얘를 읽어보기는 할게요. 첫 번째, 여린 히읗 반치음 옛 이응 아래아가 사라졌다. 지금 안 쓰잖아요. 철저히 지키던 모음조화가 약화되었습니다. 어두자음군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써놓을 수 있죠. 뭐라고? 이 어두자음군 전부 다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뀝니다. 방점을 찍다가 성조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다가 쓸 수 있죠. 뭐라고? 다 사라졌지만 대체로 상성은 현대국어의 긴 소리,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다가 어느 날부턴가 가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린 또 주격조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있지 않나? 주격조사 2만 사용되었지만 주격조사 2는 형태가 세 가지지. 1번 형태 2 그대로 씁니다. 2번 형태 이응 없이 2만 씁니다. 3번 형태 아예 안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언제 1번 이응을 쓰지? 앞에 오는 체언에 종성이 무조건 뭐든 있기만 하면 이. 앞에 글자가 종성이 없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쓰고, 앞에 글자가 받침도 없고 이나 이 이외의 모음이 올 때에는 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지. 말쌈 뒤에는 이지. 놈 다음에는 이죠. 부모 오로 끝났지. 이 공자 이 이렇게 쓰는 거지. 사람 다리 할 땐 안 쓰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요코 여름 하나니 불휘 이럴 땐 안 쓴다.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는 뭐다? 여기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에 전부 다 빈칸 해놓고 알맞은 주격조사 찾기. 그거는 친절한 상황인 거지. 실제 시험 문제는 뭐냐고요? 중세국어 줍니다. 현대국어로 해석을 줘요. 그리고 뭐뭐뭐뭐 가로 해당되는 요 말에 해당되는 칸에 빈칸이 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조사 찾기 1, 2, 3, 4, 5번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게 시험 문제다. 장담컨대 주격조사는 무조건 그렇게 물어볼 거다. 보편적인 표기법인 중세국어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바뀐다. 띄어쓰기 하지 않다가 오늘날에는 띄어쓰기 합니다. 뭐 굳이 또 하나 더 써드리자라고 하면은 이 시절에는 세로 쓰기 했습니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세로 쓰기가 가로 쓰기로 바뀝니다. 라는 것 정도 뭐 하나 더 확인해 놓으면 되지.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엄청 많아. 원순모음화 안 했어요. 국외음화 안 돼 있습니다. 두음법칙 적용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생각났으니까 씁시다. 중세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 안 했죠. 국외음화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두음법칙도 적용이 안 됐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 됐을까요? 사실은 밑에 5번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와줬으면 너무 좋았는데, 국어의 역사성.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소리, 형태,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문법 요소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보다 잘 알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의식을 고양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우리말 이렇게 변해왔구나를 알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거 설명 따로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갈 거니까.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중세국어, 현대국어 자료가 있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나요?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현대국어 자료 얘네들 주지 않을 거다. 다짜고짜 얘만 나올 거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지. 밑으로 내려오죠.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 창제 동기,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 생활의 차이, 우리말하고 중국말하고는 달라. 뭐 쓸 거예요? 자주정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애민정신. 새롭게 문자를 만들어서 창조정신. 사람들이 쉽게 배워서 편하게 쓰도록 할 거야. 실용정신,
확인하시면 되지. 옆에 1, 2번은 이따가 기다려. 중세국어의 특징. 순경은 비읍, 옛 이응, 여린 히읗, 아래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브드, 브스와 같은 어두자음군이 있어요. 성조를 나타냅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방점. 평성, 상성, 거성 떠올리면 되지. 두음 법칙과 국외음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모음 조화는 엄청 잘 지켰고요. 이런 전차로 뜻은 뭐여졌지? 이런 이유로. 전차라는 단어 여러분들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현대 쓰이지 않는 어휘가 사용됩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도 뭐 있지?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괄호 열고 통하지 이런 단어도 현대 국어에서는 안 쓰지. 즉 소실, 소멸된 단어다. 문법엔 주격조사 이가 쓰였고요. 명사형어미 옴음이 사용되었습니다. 날로 숨에 뼈난 기 하고 저할 따람이니라.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어적기 했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이 되지. 됐을까? 위에 1번 창제정신, 새롭게 문자 만든 창조정신 있지. 조선에 충성해라 충의 정신 없죠. 우리의 말이 중국하고 달라 자주정신 있지. 문자 생활하지 못하는 백성 가엾게 여겼다 애민정신 있지. 모든 사람이 배워서 편하게 쓰는 실용정신 있죠. 없는 건 2번. 밑으로 내려옵시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 시절 모음조와 적용되지 않았다. 거짓말하네. 엄청 잘 적용되고 있었죠. 방점 사용해서 성조 나타냈고요. 이어적기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쓰이지 않는 여러 글자들 있었죠.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자음군 존재했다. 완전 맞는 일.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변화. 첫 번째, 중세국어 시절에는 성조가 있었는데 현대국어엔 성조가 없어요. 성조, 글자의 왼쪽에 점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생각하라. 밑에 니르고저 초성에 니은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요 정도만 일단은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뭐 니르고저라는 단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다.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 이에서 탈락하는 두음 법칙의 영향으로 니가 이로 바뀌었다. 근대 국어에 일어난 어미 현상에 따라서 고저가 고자로 바뀌었습니다. 고저, 고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학교 쌤에 따라서는 여 이중모음, 아 단모음이라고 해서 단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기도 한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마참내, 마침내, 아가 소멸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참의 아래 아가 이로 바뀐 게 먼저, 퍼스트. 첫 글자 아가 아래 아가 아로 바뀐 거 세컨드. 두 번째. 이게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있어. 둘째 음절 이후에서 먼저 바뀐 거다. 둘째 음절에서는 이나 으로 바뀝니다. 다음 뜻을 부드 얘 이름이 뭐였었지? 어두자음군. 이 소실되고 된소리로 바뀝니다. 펴디 디를 지로 바꾸는 거 뭐라 그러지? 국외음하라고 하죠. 그러면 펴디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써놓을까?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음화 X.
스물, 스물, 평순모음 의가 무브프프 아래에서 우로 변하는 원순모음화 스물이 스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물 밑에다가는 다시 이렇게 쓰자. 중세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X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띵윅에 중국과 이에 중국과 중세국어에서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있었습니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는 에 말고도 또 뭐 있다라 그랬지? 청산별곡에 널라와 씨름한 나도 할 때 라와 근대국어에서 동명일기 호박 도곤 더 곱더라 도곤 요렇게 확인.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뒤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비어천가에도 비교 부사격 조사 있습니다. 뒤로 나가서 먼저 볼게요. 어디에 있냐? 여기지.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이에다가 이 쌤 2는 주격조사죠. 옆에 해석 봐봐. 고성, 옛날의 성인, 과, 서로 꼭 들어 맞으시니 얘 비교 부사격 조사야. 주격조사 아니야. 비교 부사격 조사야. 냄새가 나죠? 네 군데에다가 주격조사 쓸 거야. 고성 2에다가 밑줄 그어 놓을 거야. 다른 놈 찾기. 그러면 얘 찾으면 되지. 다시 앞으로 넘어오자. 어휘 부분에서는 어린 하면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이죠. 어린 백성,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뜻이 어떻게 됐어요? 의미 이동됐지. 놈, 보통 사람에서 남자를 낮추어 가리는 말로 바뀌었죠.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의미 축소. 어여삐는 가엽게 불쌍하게에서 현대국어 예쁘게로 바뀌었어. 얘 의미 이동.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따라민이라 노미는 뭐 더하기 뭐예요? 놈 더하기 이어적기. 따라민이라는 따람 이니라 이어적기. 중세국어엔 이어적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국어엔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면 되지. 옆에 거 3번 여기도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현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올 때 정리되지 않은 것은 니르고죠. 니은이 오해하면 안 돼. 이응으로 바뀌었어요가 아니라 니은이 요렇게 쓸까? 탈락한 거지. 빈자리 음가 없는 이응으로 채워놓은 거니까. 니은 음운 탈락 현상이 있었다. 맞지? 뜻을 어두자음군이 소실이 되었다. 맞죠? 표디 표지 국외음화 없다가 일어났다. 스물 원순모음화 일어났다. 둥윅에 중국과 중세국어에 없던 비교 부사격 조사가 생겨났다. 생겨난 게 아니라 교체된 거지. 다른 걸로. 그래서 답은 5번. 마참내가 마침내로 일어난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현상.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마참내 마침내 다음 마침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1단계 아래 아가 이로 바뀌었고 아래 아가 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다음 중세국어로 오면서 의미가 변화한 것 찾기 하면
어리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리석음. 니르고저는 이르고자. 표디는 표지. 노미는 사람이. 어여삐는 불쌍히. 스물은 스물이라고 하면서 위에다가 써놓은 애들은 의문이 변한 애들이고 밑에다가 써놓은 애들은 뜻이 변한 애들이지. 걔네들끼리 묶여 있는 건 몇 번? 정답 4번. 이렇게 됐을까요? 다음 용비어천가에 관련된 이야기 있었죠. 밑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용비어천가 핵심 정리. 악장이고 서사시예요. 악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궁중음악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한 음악. 그러니까 사대부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예찬적입니다. 누구를 예차게 합니까? 조선을 건국한 육조. 그러니까 세종대왕 이 위로 할아버지들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태종 6명을 예찬합니다. 송축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조선은 포에버, 영원히 이런 이야기 할 거고요. 서사적이다 라는 이야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6명이 겪었었던 일을 스토리 있게 이야기해 주니까 서사적이다.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밝히고 조선 만들어질 만한 나라였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선 포에버. 그래서 어떻게? 바다로 갈 거야.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으로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 총 125장. 1장과 125장을 제외하면 모든 장은 2절 4구체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1장 125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쉽게 생각할게요. 두 줄로 쓰여져 있어. 그리고 의미상 요렇게 반으로 끊을 수가 있어. 1절, 2절, 2절, 19, 29, 39, 49, 4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구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들. 창작 동기. 이렇게 긴 노래를 왜 만들었는가?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정당성을 부각하여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선 뜬금없이 쿠데타로 만들어진 나라 아니야. 엄청 옛날부터 준비해 왔고 만들어질 나라였었어.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점검합니다.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야, 할아버지들이 나라 엄청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 조심하고 경천근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중세국어 자료로서의 특징. 용비어천가에는 아래아 쓰고 있고요. 모음조와 대체로 잘 지키고 있고 방점 찍어서 성조 나타내고 있고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있어. 네 천자 있죠. 스트림. 내가 냇물 할 때 뒤에 조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상관이 없어. 그냥 네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주격조사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얍 하고 히읗이 생겨. 이렇게.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쓴다? 네흐이, 네히 이렇게 씁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 있다. 원래는 히읗이 없어.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히읗이 생기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히읗 종성 체언. 기역 덧생김 체언이 있습니다. 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요거야. 원래는 틀이 있지. 틀이 나모야. 나모.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와. 예를 들면 안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와. 그럴 때에는 어떻게 남, 안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기역이 생겨. 이렇게 기역이 생겨. 그래서 최종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남, 간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얘가 기역, 덧생김, 체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되겠지. 어디가 있어? 남간, 그 다음에 내희 이루어 바다이, 내희 여기에다가 체크. 그리고 남간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기역 덧생김. 체언. 내희 위에다가 히읗 종성 체언.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라 정도입니다. 얘네들은. 네, 밑으로 내려오죠. 계속 읽읍시다. 주격조사는 여전히 이 쓰이고 있었고요. 종속적 연결어미 을세,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닌 밀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을세, 뭐뭇 임으로 요렇게 해석을 한다. 각자 병서가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 병서는 뭐지? 자음인데 다른 거 섞어 쓰는 거지. 각자 병서. 자음을 나란히 쓰는데 같이 쓴다라는 거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니 밀세에서의 세, 아니 밀스에 여기 쌍시옷 있죠? 이어적기로 대체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뿔휘 깊은, 깊 더하기 은을 깊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지. 이어적기 하고 있다. 옆에 6번 확인할게요. 용비어천가 한글로 기록된 최초 작품 맞고 새 왕조의 창업을 송축하고 있고 조선시대 문학의 대표작이다. 아니야. 아까 얘기했죠. 악장, 궁중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고 듣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대표작이라고 하려면 역시 시조, 가사 이 정도 하는 거지.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한다. 맞죠. 총 125장 서사본사 결사 3단 구성이다. 맞지. 밑으로 내려오죠.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특징 모음조와 잘 지키고 있죠. 히읗을 말음으로 하는 체언이 있습니다. 네흐.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냈죠.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하병병서, 어두자음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의 조사나 어미가 사용이 올 때 어간의 받침을 조사나 어미의 초성에 내려 적는 이어 적기 했습니다. 라는 거고,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쓴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있지? 어두자음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씁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것끼리 합쳐서 사용합니다. 합용병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용비어천가 위의 본문에서는 합용병서 사용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중세국어로서 현대국어로 넘어올 때의 특징. 자, 왼쪽 봅시다. 용비어천가 시절에는 성조 있었고요. 방점도 있었죠. 남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디가 있냐? 기역, 덧생김, 체언이 있었습니다고. 여기 요만큼이 기역, 덧생김, 체언에 대한 설명인데 방금 다 해드렸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남간, 기역, 덧생김, 체언. 되어 있고요. 바람에, 바람 더하기 에 라고 하면서 이 시절에는 아래야 쓰고 있었고요. 이어 적기 했습니다.
모음조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옆에는 현대국어로 오면서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뭐 알 수 있니? 아래야 사용했습니다. 방점이 있어요. 미음 넘어간 이어적기 했습니다. 이 당시에 부사격 조사 어이도 있었는데 굳이 아이를 썼다? 모음조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지. 듀코, 좋고, 들을 즈로 바꾸는 거 뭐라 그러지? 국외음화지. 그러면 밑에다가 요렇게 쓸까?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트가 이 계열 앞에서 즈츠로 변하는 국외음화의 영향으로 듀가 좆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가 오로 바뀌었죠. 그러면 듀코 밑에다가 다시 이거 쓸 수 있겠는데 뭐 단모 아이구야 단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단모음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하나 본 적 있는데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니르고저 얘도 단모음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니르고저 밑줄, 듀코 밑줄 공통점 뭐예요? 단모음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단모음화 물은 밑에다가 또 이렇게 쓸까?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X. 불휘는요 뒤에 주격조사 안 썼지만 뿌리 가라고 해서 해석이 될 거고 내희는 내흐 더하기 이지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쓰입니다. 주격조사 이가 쓰였으나 근대 국어로 오면서부터 주격조사 가가 사용됩니다. 나라샤는요 날, 아, 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샤. 현대국어에서는 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샤, 시 얘네 정체가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시절에는 시, 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내면 뭐냐? 시의 정체 뭐예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누구?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라고 해서 나라샤 나라 누가? 해동 육룡이.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 샤는 이 말까지 써놓으셔야 돼요. 주어 해동육룡을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 이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엿먹이는 줄 알아? 샤는 객체 해동육룡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깊은 물은 이어적기 하고 있네요. 이 시절에도 역시 띄어쓰기 하지 않았고 옆에 8번 보러 가겠습니다. 물은 고민할 필요 없어. 의가 우로 바뀌는 거지. 언제? 입술소리 다음에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안 됐고 원순 모음화 적용이 됐고 원순 모음화와 해당되는 얘기 몇 번? 3번. 입술 소리 뒤에서 의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이 8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어때? 중세국어의 특징 1, 2, 3, 4, 5번 다 맞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네 하면서 이거 안 보고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가죠.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가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이어적기고 뒷부분에는 끊어적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찾으면 되지. 바람에 요 미음, 물은 리을, 깊은의 피읍이, 세미의 미음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5번에는 애초에 종성 넘어갈 종성이 없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3분 드리고 문제 풀 시간 확인했었고요. 밑으로 넘어와서 바로 볼게요. 설명문, 설명적이고 예시적이고 해설적입니다. 햅쌀과 관련된 국어의 뭐에 대해요? 국어 언어가 자꾸 변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역사적 근거를 들어 쌀과 관련된 비읍 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앞쌀, 햅쌀, 좁쌀. 다양한 예를 활용했습니다. 찹쌀의 역사적 표기는 요거 체크.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재작년 고장고 학교 기출문제 빈칸 채우기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외워두면 좋다라는 것들. 찰쌀에서 차쌀로 되면서 위에다가 씁시다. 리을이 탈락했죠. 차쌀이 찹쌀이 된다라고 하면서 비읍이 덧나서 소리가 됐었지. 이어적기가 아니라 거듭적기가 되어 있습니다. 찹쌀, 쌀, 브스, 어두자음군이 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찹쌀, 아래 아가 둘 다 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 외워두면 좋다라고. 국어의 역사를 아는 까닭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옆으로 넘어옵시다. 우리 음식의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예시를 통해 국어 단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예시, 국어의 역사성. 나머지 건 신경도 쓰지 마. 국어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 조상님들 생활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죠. 고전작품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죠. 국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생기죠. 다른 말과 비교해서 국어의 우월함, 우리나라 국어 짱이거든, 남의 나라 말 별로야, 그거는 아니지. 국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살펴보러 갑시다. 1번 가에 나타난 여기 중세국어의 특징.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체크하러 갑시다. 어두자음군 어딨어? 어이구야. 어두자음군 어딨어? 여기 있지. 또 있나? 여기 있죠. 어두자음군 사용됐다. 맞는 말이지.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어디 있어? 표디. 여기에 있죠. 국외음화 적용 안 된 거.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 하지 않았죠. 한자음을 우리말 원음에 아니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했다. 4번 틀리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했었으니까.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맞고 본문에서 굳이 찾을 필요도 없지. 다음 히읗 종성 체연하면은 얍 하고 어떤 단어 떠올리면 돼? 네, 이 중간에 얍 하고 히읗 생겼다. 그래서 쓸 때 내히 이렇게 쓴 것. 정답 5번. 밑으로 내려가죠. 다음 억구가 지닌 상징. 뿌리가 깊은 나무, 엄청 기초가 튼튼한 나라, 조선. 맞죠? 샘이 깊은 물, 물이 이렇게 샘에서 솟아나는데 그 근원수가 엄청 밑에 있어. 오래된 나라입니다. 유서가 깊은 나라. 맞지?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가뭄은 물을 마르게 하려고 하지. 시련고난. 저는 본문 저번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우외환이라고 해서 나라에 닥치는 온갖 근심거리들 얘기했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낼 아름답고 훌륭하고 뛰어난 문화. 4번 틀렸지. 내가 이루어 바다로 간다. 왕조는 영원히 발전할 거다. 오케이. 아, 송축의 이미지가 있구나. 오케이. 됐을까? 옆에 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좁쌀, 햅쌀 요 이야기. 쌀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아니야. 계림유사는 중국 사람이 쓴 책 맞고요. 중세국어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표기에 남아 있어서 조 더하기 쌀이 조쌀이 아니라 좁쌀 되는 거지. 계림유사는 쌀을 두 글자 뭐라고 보살 두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국 사람이 듣기에는 이렇게 생긴 글자 조선 사람 보고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10번, 20번 들어봐도 두 글자로 들렸던 거지. 뭐라고? 보살이라고 들린 거지. 그래서 아, 이 비읍 소리 냈었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지. 훈민정음 창제 당시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럿 올 수 있었다. 어두자음군 있었다. 맞지. 다음 5번은요. 앞에 띄워놓고 할게요.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5의 1번 아래아가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아래아 쓰이고 어디야? 여기 아래아 쓰이고 있는데요. 2번 현대로 오면서 의미가 바뀐 단어가 있다. 누구? 어여삐 의미 이동. 놈 어디가 있어? 놈 없나? 여기에는 놈이었구나. 어쨌든 됐어. 3번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어디가 있냐? 여기 맹의 옛 이응 있죠. 수비 니겨에서 순경은 비읍 있지. 4번 받침이 없는 글자 종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을 넣기도 했다. 여기 윙하야가 아니라 위하야. 짱이 아니라 짜 이런 식이지. 5번 의가 무브프 아래에서 일어나는 원순모가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스물 원순모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5번의 정답은 5번. 밑으로 내려가죠. 니은 뭐지? 듀코예요. 듀코. 옆에다가 씁시다. 듀코. 현대국어에서는 뭐로 바뀝니까? 조코. 현대국어로 요렇게 넘어오면서 뭐 했어? 국외음화 적용됐고 단모음화 적용됐지. 그 말 찾으면 돼. 정답 몇 번? 5번. 이 계열 앞에 오는 드즈가 즈츠로 바뀌었습니다. 국외음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참고로 더 할까요? 조코라는 단어에서는 국외음화 일어났고 오케이. 단모음화 일어났습니다. 단모음화 오케이. 여기까지 써주면 조코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다음 7번. 계림유사에서 손목이 쌀을 보살로 적은 까닭은 요 단어에 이 단어에서 누구? 브, 스 소리를 모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쓰면 되지 뭐. 됐을까요? 옆에 8번 볼게요. 훈민정음이죠. 1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언어 생활에는 차이가 있었죠.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 우리나라 백성은 문자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다. 아니야. 소통은 돼. 불편해서 그렇지. 새로 만든 글자는 모두 쉽게 배워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맞죠.
자기의 뜻을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애민정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냈다. 오케이. 다음 9번. 글자 옆에 찍은 점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방점. 저는 이름 몇 개 더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요? 성조 4개를 나타낸다. 사성점. 글자 왼쪽에다가 찍는다. 좌가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성조. 괄호 열고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다. 여기까지 해주면 되고 머릿속에 평성, 상성, 거성, 입성. 평성은 점 안 찍어, 거성은 1개, 상성은 2개, 입성은 받침 그드브스 가다봤어 나오면은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입성 다 사라지고 상성만 현대국어의 장음으로 남아있다.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지. 용비어 총각 시절에 있었나? 있었지. 다음 페이지. 가와 나의 어휘 사마띠 아니할세 통하지 아니하므로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수빈이겨 날로 숨에 쉽게 익혀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아니 움직임으로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나니 여기에서는 실행하다가 아니라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하다와 하다. 위에 하다는 할 위자고요. 점. 밑에 하다는 마늘 다자입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아래야 찍었지. 여기도 점이 한자 자체에 점이 많아. 저 할 위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게 더 익숙하나? 위에 하다는 영어의 두야 두. 밑에 하다는 얼라도브 할 때 얼라도브 요거입니다. 매니머치 이거. 다음 기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기역 어디 있을까? 기역 듀귀에 달아 이겁니다. 그러면 듀귀에에서의 요 에는 뭐였다? 정체가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만 밑줄이었나? 그러네. 혹시라도 듀귀에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면 거기까지는 얘기해야지. 듀귀에라고 하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죠. 뭐?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 거기까지 추가로 해줄 수 있지. 어휘 변화 양상이 니은과 가장 유사한 것은 니은 누군데? 니은 어린 백성. 어린 현대국어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어리석은. 하지만 지금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나이가 적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의미가 이동했네. 전혀 다른 뜻이 된 거 찾으면 되죠. 정답 4번. 어여삐는 가엾게에서 예쁘게로 의미 이동했지. 그러면 또 정확하게 더 쓸까? 어린 의미 이동. 어여삐 의미 이동. 놈은요 의미 축소. 이러한 전차로 소실된 단어. 수빈이겨 얘네는 그냥 의미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표기법이 변화한 겁니다. 이거죠. 한이라는요 이거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첫 번째 의미가 이동한 거다. 아니면 의미가 사라진 단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냥 옆에다가 요렇게 적어 놓을게요. 의미 이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의문이 변화, 어디가 있냐? 의문이 변화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미 이 단어는 소실, 소멸된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긴 할 텐데 그건 학교 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실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음 용비 디귿이죠. 디귿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디귿 뭔데? 28자, 새로 만든 28자. 그럼 옆에다가 쓸까? 28. 자음 17개 더하기 모음 11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28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정답 5번. 순경음 비읍은 따로 만든 글자 아닙니다. 밑에 용비어천가에 대한 설명. 새 왕조 무궁이 발전할 겁니다. 오케이.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맞죠?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하게 해서 짓게 한 건 맞죠? 근대국어의 모습 헛소리하고 있어. 근대국어가 아니라 중세국어지.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 10세기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15세기까지니까요. 조선 세울 때까지의 선조들 육룡, 목조, 익조, 도조, 환조 공덕을 기리고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글의 종류는 악장 이거지. 옆에 15번 나는요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1장 조선건국은 1000명을 노래했습니다. 조선은 하늘이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괜찮아.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거든. 육룡은 조선을 창업한 6명의 주역 육조, 목조, 이건 안 써도 돼.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까지 6명. 맞아. 2장 꽃과 열매가 좋아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갈 거야. 조선의 무궁한 발전. 2장에는 중국고사 인용한 거 없어요. 4번 틀리지. 게다가 이 2장은 어떻게 한자어 없이 밑에 나와 있구나. 순우리말로만 표현되었고 자연물의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꽃과 열매는 문화, 나무와 물은 조선 그 자체지. 리을을 보기와 같이 풀이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 뿌리 깊은 나무, 기초, 튼튼. 조선은 기타 등등 시련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조선은 튼튼히 오래 갈 겁니다. 해석하란 얘기네. 정답 1번. 밑으로 내려오죠. 미음은 깊은을 표기합니다. 깊은이라고 쓰여져 있겠지.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상의 차이점.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가 보편적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가나다를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어의 성격.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변화한다. 고민할 필요 없어. 언어의 역사성. 끝. 가와 나에 나타난 우리말의 모습. 가와 나 싹 묶어서 뭐라고 정리할 거예요? 중세국어.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그렇죠.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표시했다. 하면은 이거 맞는 거야. 소리의 세기 아니야. 계속 얘기하죠. 소리의 높낮이라고. 모음조화 잘 지키고 있죠. 이어적기 보편적이고요.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의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 다를 참고하여 조와 쌀의 합성어가 조쌀이 아니라 좁쌀이 된 이유는 그냥 쓰시면 돼요. 조, 보살, 좁, 보살, 좁, 된소리, 쌀, 최종, 좁, 쌀, 좁쌀 이렇게 쓰면 끝나지. 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중세국어 이야기죠. 가, 훈민정음에는 창제 동기와 목적 있죠. 용비어천거에는 조선개국의 정당성 있지.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의 실용성 점검 맞죠? 가와나 모두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되던 악장. 거짓말하네. 나만 악장이고 가는 악장 아니지. 4번 탈락. 둘 다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틀린 건 4번. 나란 말씀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상성은 점 몇 개? 2개. 말 쓰여져 있죠? 게다가 받침도 가다 봤어. 아니야. 확실히 상성 맞아. 띵귀에 중국과 비교 부사격 조사 애가 쓰여져 있다. 맞지.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현대국어에선 사라져 사용하지 않는 말. 맞지. 윙하야 한자어죠? 초성, 중성, 종성 다 갖췄었지? 소리 안 나는 받침이 그냥 생 이응이죠? 윙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위로 발음합니다. 4번 틀리지. 수비에서의 요 비, 순경음 비읍은 한글 창제 28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틀린 건 4번. 다음 마참내 이렇게 생각해야지. 둘째 음절 아에서 이로 바뀌고 첫째 음절 아가 아로 바뀌고 아가 소실되면서 아와 이로 바뀌었다. 맞고 더 정확하게 하면 이와 아로 바뀌었다. 요게 훨씬 정확하지. 순서가 바뀐 순서가 있으니까. 너겨 여겨 두음 법칙 여가 되었습니다. 괜찮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요렇게 쓸까? 니은이 이응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탈락한 거다. 바람에 아가 아로 바뀌고 또 아가 아로 바뀌었죠. 모음 조화가 혼란을 겪어서 여기에 바람 더하기 아이 애가 여기에서는 애 어이로 바뀌었고 이때 모음 조화 지켜졌고 여기에서 모음 조화 안 지켜졌고 모음 조화가 혼란을 겪어서 애가 애로 바뀌었다. 괜찮지. 듀코 좋고 국외음화 영향으로 듀가 좆으로 바뀌었다. 단모음화로 요가 오로 바뀌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뭐 떠올리면 돼? 국외음화, 단모음화 요거 2개 떠올리면 되지. 다음 물은 물운 평순모음화 헛소리하고 있어. 원순모음화겠지. 물이 물로 바뀌었습니다. 소리 내보면 되지. 평순 우 동그래 원순 이거지. 7번의 기억 하나니 7번의 기억 열매 하나니 뜻은 많으니 이런 뜻이고 저는 소실된 단어로 본다라고 했죠. 많다라는 뜻이고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하나니 잠깐만 하나니야. 그렇죠. 헛소리 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하나니 아래야 쓰고 있고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죠. 하와 니는 성조 점 하나 높은 소리 거성으로 성조가 같다. 맞는 말이지. 8번 조선 초 궁중의 연이나 종묘의 제악 등 쓰이던 연주곡의 하나인 악장입니다. 조선 창업이나 왕업, 개국, 문무를 찬양하는 내용 독자에게 형식을 형성하지 못해 일반 문학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악장은 조선 초 궁중의 연이나 종묘의 제악 등에서 쓰이던 연주곡의 가사로 조선의 창업이나 왕업, 개국 문무를 찬양합니다. 악장의 용도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작가 및 향유 계층은 일반 서민 계층이라기보다는 지배 계층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 밑에 건 따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 됐을까요? 다음에 잠시만요. 어디 있을까?
아우. 오케이, 살펴봅시다. 다음 누구냐? 대단원 평가 문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해당됩니다. 괜찮죠? 한글로 된 해례본을 한자로 된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겁니다. 맞지? 당시의 모습, 중세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훈민정음 창제정신을 논리정연하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다 보여주지. 조선초 궁중 연희에 쓰이던 연주곡을 가사로 활용했다라는 거면 악장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훈민정음은 악장 아니죠. 1번의 답은 5번. 2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국외음화 적용하지 않았죠. 두음법칙과 국외음화 적용됩니까? 아니요. 두음법칙과 국외음화 적용 안 되죠. 표디 국외음화 적용 안 되죠. 니르고죠. 두음법칙 적용 안 되지. 정답은 2번. 브드 스드처럼 어두자온군 있고요. 전차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 쓰이지 않는 어휘 있죠. 현대국어에서의 사용되지 않는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아래아 등이 문자가 사용됐습니다. 맞지? 틀린 건 2번. 다음 페이지. 3번.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누군데 듀익에 달아. 오호, 여기까지 쓰여져 있으면 우리 뭐 한다 하면 됐었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비교 부사격 조사에 방점 쓰여져 있어요. 요 정도 확인하면 되겠지. 옛 이응은 현대에는 쓰지 않는 문자입니다. 맞죠? 당대에 널리 사용한 이어적기 잘 봐. 듀, 퀵, 에, 기억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얘는 이어적기 한 거 아니지. 틀리죠. 에는 현대국어의 과, 비교 부사격 조사다. 듀익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정확히는 중국의 말과 달라서 괜찮지. 중국의 한자음 듀익,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 우리 쓸 수 있죠?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귀찮아도 한번 써보는 거지.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5번. 니은과 사전에 사용됐을 때 의미로 가장 유사한 것은 5번의 니은 누군데요? 이구야. 니은 어딨어? 숨에 날로 씀에 이러한 문자를 사용함에 도구나 물건을 어디에 긴밀하게 쓰다지 쓰지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런 뜻이네.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제일 좋겠네.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조선개국의 정당성 괜찮지. 모든 장은 1절 3구체 아니야. 1, 125 제외하면 2절 4구체. 우리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확인했었지. 2번 틀리죠. 후대왕에 대한 권계를 담고 있다. 세종대왕이 정인지 권제 등에게 명해서 지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총 125장 되어 있다. 전부 다 맞는 얘기. 밑으로 내려오자. 스물, 물은, 스물, 물은, 무가 무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나는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원순모음화가 중세국어에서는 적용 안 됐고 현대국어에선 적용이 됐고 난 그냥 이렇게만 쓰고 말란다. 7번. 다음 8번 보러 갈게요. 해동은 발해의 동쪽. 예전에 우리나라 이르던 말 맞지?
맞지. 육룡은 당시 임금인 세종 입장에서 6명의 조상 맞고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 조선 개국을 할 때 천복을 받았다. 괜찮죠? 고성 옛날에 성인 오케이 중국의 역대 제왕 괜찮아. 일장의 핵심어 거짓말하네. 일장의 핵심어는 고성이 아니라 누구야? 해동육룡이지. 우리 조상님들이 주인공이지 중국의 성인이 주인공 아니잖아요. 동부하시니 부신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완전 똑같네 이야기. 고성이 동부하시니 한 번만 더 쓸게요.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의 요 이 비교 부사격 조사다. 비교 부사격 조사다. 잘 기억해 두자고. 9번 보러 갈게요. 듀코 드트가 이 앞에서 즈츠로 받는 국의 음화의 영향으로 듀가 좆으로 바뀌었다. 의허의 영향으로 요 이중모음이 오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그럼 또 뭐라고 할 거예요? 단모음화. 이렇게 쓰시면 되지. 10번 다에 대한 경우 햅쌀은 뭐였었지? 해 더하기 브살 여기에서 온 거죠. 이 단어를 통해 국어의 역사성 설명한다. 맞지? 다양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괜찮죠? 햅쌀, 좁쌀. 중세국어의 모습이 오늘날 표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좁쌀의 받침 비읍, 햅쌀의 받침 비읍. 표기에 있었던 게 현대국어에도 남아있구나. 쌀의 어원을 밝히며 아니요. 쌀의 어원 없지. 쌀이 왜 쌀인지 설명해주지 않았어?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쌀과 관련된 단어에 비읍 소리가 포함되어 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리을은 대명사 이유와 때가 결합하여 입대가 된 겁니다. 알맞은 것은요. 그러면 이거겠지. 때도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 아니었을까? 때, 이 더하기 입대였으니까 때 혹은 입대 요렇게 만들어진 단어였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입대. 에이 뭐 하는겨? 입. 침착해. 때. 입. 때. 요렇게 온 거겠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때라는 단어는 원래 뭐 단어의 첫머리에 위에서 보는 것 같이 비읍 음을 가지고 있었다. 비읍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12에서 17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12에서 17번까지는 일단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디 어머 뒤에 거 내가 잘라줬나? 오케이. 11번까지만 그럼 확인하시면 되겠지. 일단 정치.